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헌입니다. 최근 정치인, 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개헌 찬성률도 높습니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높습니다.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의원은 무려 192명에 이릅니다. 8명만 더 참여하면 개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개헌은 어려울까요? 우선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관한 한 의견이 제각각 다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 형태, 즉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가운데 하나만 고르는 것으로 그칠지 헌법을 전면 개정할지에 관해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전면 개정하면 수많은 쟁점을 두고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형태만 바꾼다면 30년 만에 개정하는 기회를 맞는데 기본권 확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는 반론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형태만 바꾸기로 합의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유승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합니다. 김무성은 이원집 정부제, 남경필, 원희룡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병국은 내각제를 지지합니다. 야당의 문재인은 이미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김부겸은 이원정부제, 김종인, 전정배는 내각제를 선호하고 안철수, 박원순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부 형태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합의가 가능했다고 칩시다.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대체로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도 중임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3개의 대안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중임제 단일안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2개의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어떤 대안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추세가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정부 때 중임제로 개헌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개헌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내각제로 여론이 쏠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호도는 세월 따라 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목적도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권력 분산이 개헌의 최종 목적인 듯 말하지만 권력 분산 역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권력 분산은 어떤 상황에서는 전국 교착과 국정 마비를 초래합니다. 대립할 때 정리해줄 권위가 부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권자의 권력을 쪼개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권력 분리는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인 통치한다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차피 2018년 2월 퇴임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 때문에 다음 지도자의 발목까지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력 분산과 권력 집중은 선악의 문제도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공적 국정을 위해 어떻게 양자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권력 집중과 권력 분산은 정부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체제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 변수입니다. 본래 권력 집중령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입니다. 본래 의미의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에 의해 서로 견제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회와 권력을 나눠 갖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권력 분권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각제가 권력 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 효과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그로 인해 여러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 분산을 원하면은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했을 때 그럴 기회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양당제 기득권을 강화했습니다. 정치개혁만 제대로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에는 손을 놓은 정치인들이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미 혁신위원회, 쇄신위원회를 구성한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성과가 미비했습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못하면서 헌법을 바꿔서 제7공화국을 선포해서 뭔가 해낸 것처럼 보여주려고만 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새 헌법만 찾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란 힘든 과제에 매달리며 고생하기보다 거창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도자답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즉 개혁파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식인들이 개헌론이 역시 시대를 고민하며 거대 담론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온갖 난관을 뚫고 새 헌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재헌 헌법의 현실이 어땠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8년 재헌 헌법의 모델은 세계 최고의 헌법이라는 바이마르 헌법이었습니다. 재헌 헌법 조항에는 자본가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이익 균점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은 유명무실했고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987년 헌법에도 이 균점권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복지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30년간 헌법이 요구한 만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헌법이 시장 만능주의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기능을 하기는 했지만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만 살린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은 헌법을 가졌다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헌법에 쓰여진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할 것이 많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바꿀 길은 없습니다. 혁명의 시대가 아닙니다. 혁명하듯이 헌법을 완전히 다시 써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흔히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자유, 즉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삶의 민주화, 즉 사회경제적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시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87년 체제의 상징이자 87년 체제의 극복 대상으로 헌법을 지목합니다. 헌법 때문에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고자 하는데 헌법이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87년 헌법이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낡은 사회 경제 체제, 정치 구조의 제약을 깨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불균형 발전, 불평등, 권력 남용 역시 헌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방치한 이 사회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신성한 언어가 넘치는 헌법에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면 그건 역시 헌법 속의 우아한 문자의 덕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 때문입니다.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그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으면 사회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검찰을 바꾸고 싶으면 검찰개혁을 하면 됩니다. 재벌을 바로 잡고 싶으면 재벌개혁을 하면 됩니다. 헌법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87년 헌법 어디에도 재벌이 나라를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상관없이 현실은 강자와 기득권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헌법에는 정치 이렇게 하라고 국정 이렇게 멋대로 하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막는 것은 헌법의 고상한 단어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와 견제, 시민을 온전히 대표하고 책임성이 있는 정당의 존재, 시민사회, 반응성이 있는 정부, 독립적인 언론의 영향력 같은 것들입니다. 새 헌법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꿈은 새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는 것만큼이나 오래되고 허망한 꿈입니다. 헌법의 글자가 곧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헌법에는 해결책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불립 문자라고 합니다. 글로 공부해서는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쓰여지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87년) 헌법은 우리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공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입니다. 왜 문을 열고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